연예인의 신분으로 정치 소신을 밝히거나 목소리를 낸다면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좌익 진영이 아닌 우파 쪽 목소리를 낸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것은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데, 연예인이 민주당의 편에 서서 민주당의 정치인을 혹은 이재명을 응원한다면 박수를 받고 언론은 이것을 칭찬하며, 당사자들은 본인들 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작품들을 꾸준히 잘 이어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원종 배우, 야인시대에 나왔던 구마적 역할을 했던 이 배우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재명의 옆에 서서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선 아직까지 작품 활동 여전히 잘하고 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고. 그러나 반대 진영인 우파의 목소리, 자유의 목소리를 외친다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캐스팅은 끊기며 온갖 언론들의 타깃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은 많이 지켜봐 오셔서 아실 겁니다. 불과 얼마 전 JK 김동욱은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냈다가 매장당하듯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죠. 저와 가까이 지내는 연예인 분들도 정말 한 사람의 빠짐도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파 목소리를 낸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시는 그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는 현 상황, 캐스팅이 끊기고 밥줄이 끊겨 활동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보수 성향을 가진 연예인들은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본인의 소신을 밝힌 연예인 한 분이 더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해당 발언이 있자마자 저쪽 좌익 개딸 진영에서 이분을 무참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가수 조장혁. 제가 어렸을 때 진짜로 좋아했었던 가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될 시에는 이 탄핵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지는 법이 생겨야 된다고. 네, 너무나 맞는 말. 제가 예상컨대 가수 조장혁은 3달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예를 들어 국가 신뢰도 하락, 국격의 하락, 많은 국무위원들의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 그리고 그 업무 공백으로부터 온 막대한 피해, 돈, 앞으로 국민이 받을 피해 등등 많은 것들을 계산에 포함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강행했던 말도 안 되는 탄핵건 중 판결이 나온 8건 모두 다 기각이 된 상태. 사실상 0대 8의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미 책임을 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미안하다라고, 국민께 죄송하다라고도 말을 꺼냈어야 되고요. 이것들 전두지휘한 이재명은 이미 정치권에서 물러나 그간 지은 죄에 대한 재판이나 잘 성실히 받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정상인 거거든. 그런데 이재명 잠적했죠. 갑자기 둔불출. 언론에도 국회에서도 가능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고 있죠. 진작 나왔어야 되고 바로 사과를 했었어야 함에도 배째라식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전 대표 이낙연도 사실상 사과를 하는 게 맞고 입장 발표도 해야 하며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까지 하는데 이들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되려 우리를 정신병자로 몰며 아직도 우리가 잘못이라고 검찰을 욕하고 그들의 분노를 쏟아부을 재물들만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수 조장혁은 아마 이런 점을 캐치를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대통령마저 탄핵 기각이 된다면 이 혼란을 야기하고 초래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뜻에서 저 발언을 한 듯 보여집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저 비상식적이고 정신이 나가버린 집단을 상대로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발언을 꺼내면 분명히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방송에서의 불이익 또한 감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신을 밝히는 점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욕을 먹는 이 미쳐버린 세상,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그리고 각하되는 그 순간부터 모르긴 몰라도 시작이 될 겁니다. 뭐가? 국가적 차원으로서의 정화의 시간이. 자,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가 옳다라는 3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째, 국회, 즉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국회 의결의 핵심 사유를 재판 직전에 변경, 삭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킨 거죠. 이것은 다시 말을 하면 국회 의결 당시 내란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국힘으로부터 이탈표 역시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 이미 이 탄핵 재판은 이때 이 시점에서부터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졌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형사소송법과 지금 병행, 중복되어 있다는 점. 내란죄 확정 전까지는 탄핵 심판은 무효가 되는 것.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의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병행하여 헌재에서도 똑같이 동일 사유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게다가 탄핵까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셋째, 해당 재판에서는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권한 헌법 제77조의 내용입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판단 여부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놓인 권한. 이것을 왜 사법부가 관여를 한단 말입니까? 사법부가 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사법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판사, 대법관, 재판관들은 이에 순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하죠. 국회의 고유 권한을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터치를 한다면 그걸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헌법으로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가다부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인 겁니다. 이걸 부정한다면 그러면 헌법에 대체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 나눠져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고 29명의 국무위원을 탄핵함으로써 국정 공백을 의도적으로 만든 바 혼란을 일으킨 이 행위는 대통령이 당시 파악했을 때 계엄까지도 할 만한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라 판단을 한 거예요. 봤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도 이 정도로 느끼는데 정부 최상위층인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리에서 바라본 망가져가는 국정 전반을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제가 그랬었죠. 신을 데려와도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앉혀도 지금 민주당의 저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누가 뭐를 하며 뭘 시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산까지 다 빵원으로 만드는데. 국정 운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무정부 상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라 선포를 한 셈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 권성동이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발언 어제 한 거 보셨을 겁니다. 이 발언 자체가 저는 필요가 없었던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권성동의 저 발언에 답변을 합니까 여러분? 당당히 따르겠다라고 답변해요? 안 하죠. 왜? 안 따를 거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거대 당이 사실상 대한민국 입법부가 이 지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도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의 공백 기간에도 하루하루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